안녕하세요. 서든초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약사, 의사 둘 다 해보니 의사와 비교해서 약사가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약사라는 직업은 많은 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만큼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서 정년이 없고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높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 없이 하기 쉽기도 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이라는 점 등등 정말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만큼 좋은 점들이 많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완벽한 것은 없겠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장점이 정말 많은 약사도 단점, 힘든 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약사로 근무했을 때 느꼈던 힘들었던 점, 그리고 정말 이런 순간에 현타가 왔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쉬는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국들이 주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해 주는 것이 주 매출 구조인데요. 따라서 주변 병원이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약국이 있었는데 위에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있었어요. 두 병원 다 원장님들도 친절하고 진료를 잘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꽤나 커서 아주 잘 되는 곳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1년에 365일 중에서 363일을 문을 열었어요.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에만 쉬었거든요. 가끔은 명절 당일에 오전 진료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대표 원장님이 거의 주 7일을 내내 일을 하셨었죠. 반면에 제가 일하던 약국의 약국장님은 일요일이라도 쉬고 싶어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위에 병원이 열면 처방전을 가지고 바로 아래에 있는 약국에 손님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주변에 약국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약국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지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랑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랑 정말 다르잖아요. 물론 약국 특성상 약국장님이 계속 상주하지 않고 주말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 약사를 구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파트타임 약사분들은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약국에 나와 있어야 안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약국장님 본인이 잠깐이라도 나오시거나 아니면 아내분이나 그런 가족분들이 약국 일을 돕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그런 휴일에도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것이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나름대로 쉬는 날을 정해서 쉬거나 할 수 있는데 개국한 약사분들은 그러기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관한 건데요. 물론 이건 약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약국에는 조제와 복약지도라든지 일반 의약품 판매 등의 업무를 약사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 한 명은 반드시 약국 내에 상주를 해 있어야 하거든요. 함께 근무하는 약사분들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한 명은 약국을 지키고 있고 한 명은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국의 약사가 나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진짜 화장실도 후딱 갔다 와야 하고 식사 중에도 먹다가 일어나서 손님을 응대하고 그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사로 근무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20대 중반에 거의 1년 정도 근무했던 약국이 있었는데 약사가 저 혼자였어요. 그 약국은 번화가에 있던 건 아니었고 작고 한적한 동네에 있었거든요. 약국 위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고혈압, 당뇨라든지 감기, 복통, 통증 등의 다양한 질병을 보는 동네의 보건소 같은 그런 느낌의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거나 그렇진 않았고 약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약국장님은 그 건물의 주인분이셨는데 근무약사를 한 명 뽑아놓고 약간 자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약국에는 약사는 아닌데 약국 근무 경력이 오래된 그런 실장님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약국에는
베테랑이었던 실장님과 둘이서 근무를 했었어요. 약사가 저 혼자고 둘이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점심 식사도 약국 안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었죠. 약국 위에는 병원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였는데 약국은 점심시간에도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나 간혹 지나가다가 일반 의약품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약국에 갔는데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거나 그런 곳 본 적 없으시죠? 그렇게 약국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실장님하고 둘이 먹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처방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조제를 하고 또 복약 지도를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맛있게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입에 들어있는 음식물들을 다 삼키지도 못한 채로 조제를 하고 또 그 상태로 복약 지도를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중간에 양치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최대한 음식 냄새가 안 나게 조심해서 말하면서 복약 지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한 번은 실장님이 잠깐 안 계셔서 저 혼자 약국을 지키는데 손님이 와서 밥을 먹다가 응대하는데 오히려 그 손님이 먼저 아이고 약사님 밥 먼저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참 어려 보이는 약사가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 계산을 해야 되고 작은 돈으로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약사분들이 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충인데요. 작은 돈으로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그런 경우 정말 현타가 오게 되죠. 그때 약사로 근무했을 때 나름대로 흰 가운을 입고 약사 땡땡땡 이렇게 왼쪽 가슴에 새기고 대한약사회 마크까지 달고서 일할 때는 약간의 성취감도 있었어요. 제가 약대에 들어갈 때도 의대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서울대나 그런 명문대 다른 과들보다 입학하기 힘들기도 해서 20대 중반에는 의대나 명문대에 버금간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매번 돈 계산을 하는 게 그 자부심에 차있던 어린 나이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알바생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서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바카스 한 병이나 한 박스를 사시면서 저기 밑에 약국에는 얼마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라고 하실 때면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럼 거기서 사서 드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당연히 절대로 그럴 수도 없죠. 물론 이런 것들이 20대, 30대를 지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능청스럽고 유연하게 잘 넘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많은 약대생들의 경우 주로 E보다는 I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죠. 내향적인 성격인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 더 심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I인데 또 젊고 패기 넘치는 그런 20대의 나이에 약국에서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죠. 제가 예전에 한 유튜브 영상에서 약사분이 나와서 고충을 토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보다 더 심한 상황을 겪은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한 가지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처방전을 들고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제를 하고서 복약 지도를 하려고 한창 말을 하고 있는데 대뜸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알아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벙찌고 현타가 왔던 순간이었죠. 네,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사실 모든 직업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힘든 점이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힘든 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약사로 일하며 느꼈던 힘든 점, 현타가 왔던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